신정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얘기부터 좀 할까요, 의원님? 네. 네네. 어제 재석 의원 290명 중에서 가가 177명, 부가 112명, 무효가 1%,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휘한 양곡관리법 재의결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죠? 네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네. 민생법안이 대통령 거부권 1호로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네, 대단히 정말 안타깝고 분개스러운 일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은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 그러니까 60%에 가까운 그런 예. 국민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예.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겨우 28%가 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이렇게 거부권으로 민생법안을 구렁텅이에 처박은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왜 이거 거부권 행사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첫째로는 네. 이게 이재명 민생 법안 1호 법안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가장 힘없는 그런 어떤 그 국민 중에서 예. 또 이 농업인들의 현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네. 민생법안 1호로 추진했는데요. 예. 아마 이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예. 정부 여당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까지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법 개정을 논의할 때 네. 그리고 이것이 포퓰리즘법으로 매도했는데요. 예.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민생법 1호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여야 정치 정쟁이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희생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제 표 분석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네네네. 이게 290명 재석 중에서 177명. 177명이면 민주당과 야권표는 거의 다 끌어모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최대한 끌어모은 거죠. 네. 근데 반대가 112명입니다. 네네.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좀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부 한두 명 정도의 무소속, 네. 친여 무소속이 합류한 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야가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명한 거네요, 이것이요. 네네. 네네. 현재 대치 전선을 정확하게 어제의 표결 결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네. 지난번 1차 투표에서는 이 공개 투표였거든요. 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네. 이 여당 쪽의 농촌 지역 의원들이 네. 약 한 20명 이상이 사실은 참석을 안 했죠. 불참을 했고 기권을 네. 했습니다. 네, 기권이 네. 아니라 정확히 불참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 2차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이런 그 장막 속에서 여당 의원들이 농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의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이런 그 용산했던 하명에 철저히 순응한 그런 표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럼 전번에는 공개 기명 투표였는데 왜 이번에는 무기명 투표로 바뀐 겁니까, 이게? 이건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제2 요구는 네. 그 과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의 찬성을 그렇죠. 요구하는 거고요. 예. 또 기표 방법도 이렇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한 거군요. 네네.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라 이런 뜻이 더 강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양심이 아니라 용산의 명령에 따라서 해바라기성 투표를 한 것이 아마 이 국회법의 이 취지에도 반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북 지역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를
반대표를 던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의 항의가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경북이든지 어제 반대 토론을 했던 박덕흠 의원이나 네. 뭐 홍문표 의원이나 네. 이외에 그 경북 지역에 여러 의원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농촌 시정을 잘 알고 있고 네. 또 경남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이 네. 그 대다수 이 지금 쌀값의 그 연례적인 그 폭락 때문에 대단히 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농촌 지역의 문제지 이게 전라도의 문제다 이렇게 또 어제 어떤 의원이 그 지역 그 주의를 좀 부추겼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전남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예, 뭐 쌀은 결코 전라도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민 대다수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농민들의 요구도 완전히 배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네. 그럼요. 예. 배신하고서 용산의 하명을 받았다. 이렇게 의원님이 네네. 짚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농민들 반발은 계속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이 현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농민들의 그 50% 그러니까 50만 농민이 쌀을 생산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쌀 농가의 73%가 네. 1헥타 미만의 영세한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네. 그 노령층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야말로 이 쌀 농사는 농민들에게는 기본급이고 생존권이고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농촌이 도시권이 아니라 완전히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쌀의 소득은 농촌 경제, 지역 경제의 가장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쌀값에 대한 홀대는 개별 농가에 대한 홀대일 뿐만 아니라 지방에 대한 특히 지금 지역 소멸에 직면해 있는 네. 정말 시간을 다투는 이 지방 문제에 있어서도 예. 정말 치명적인 결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깎고 싸웠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 이 논리로 이야기하고 또 이 주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인데 네. 정말 오죽했으면 머리 깎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 좀 보기에 좀 험악한 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네. 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쌀 문제는 올해 양보고 내년도에 해도 되고 네. 5년 후에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 국힘당이 이걸 발로 걷어찬 거죠. 네. 지금 우리 화면에는 의원님 점잖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장 PD님 네네. 삭발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의원님. 결기라 그러셨는데 삭발 왜 하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아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농촌 마을 현장에서 농사 지으면서 지금 국회를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지난 35년 동안 이 농촌 네. 현장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요. 네. 이 농촌 현장의 쇠락과 퇴보가 아주 급격합니다.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기본소득이나 다름없는 이 쌀농사의 어떤 좌절인데요. 예. 예, 잘 아시다시피 1999년도 쌀값이 19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2004년도 이 정부 수매가가 17만 원 또 웃돌았습니다. 지금 네. 현재 쌀값이 19만 원, 17만 원대입니다. 17만 원대가 네. 유지하고 있는데 20년 전이나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나 그 쌀값이 거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심지어는 박근혜 때는 12만 8천 원까지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소위 말해서 자신의 월급이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어떤 국민들이 이 문제를 그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덕수 총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장 PD님 그 삭발 장면 좀 오랫동안 띄워주십시오. 저는 그 장면이 이제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확실히 싸우시는 장면이니까요. 네네. 그 한덕수 총리나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라든가 시장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좀 네네.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네. 이건 정말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쌀은 생산되는 생산수단이 동일합니다. 논이라고 하는 네. 절대농지라고 하는 네. 이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거죠. 예. 이 농지는 마음대로 타용도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쌀 농사가 반강제화되어 있는 거죠. 네. 농민들에게 국가의 어떤 그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네. 또 식량 자급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이 농사가 강요되고 있는데 네. 해년마다 이 농사의 쌀 농사의 생산량이 한 20만 톤 이상 과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만 톤이면 네. 전체 그 소비량의 거의 한 10% 가까운 양인데 이게 과잉이다 보니까 당연히 쌀값이 폭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이 남는 쌀을 사전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 조정해 가지고 적정 재배 면적을 관리해서 쌀이 남아돌지 않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니까 일부에서 한덕수 총리나 여권에서 얘기한 대로 쌀이 과잉 생산된 거를 정부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이 양국관리법의 핵심이 아니라 사전에 네네. 그죠? 네네네. 사전에 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타 작물도 다 재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로 양곡관리법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아니,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남는 쌀을 방치해서 무조건 사주겠다 하면 예. 어떤 농민이든지 무조건 농사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 이 좋은 농민들한테 좋은 이야기지만 정부나 국민들에게는 지탄받을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양곡관리법은 네. 남는 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남는 쌀 방지법입니다. 아, 근데 남는 쌀 방지법. 예. 과잉 생산 방지를 통해 가지고 그 사후에 시장 격리를 하는 그런 비상적인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네.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후에 시장 격리 의무화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말해서 정부가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작황에 의해서 과잉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네. 안전장치로 그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그런 예.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다른 조항 중에 하나겠죠. 네. 그렇죠. 이 조항은 현행 양곡관리법이 정확히 발동되면 10년에 한 번이나 20년에 한 번 발동될까 말까 한 그런 소방시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근데 이걸 매도하고 오도하고 언론을 통해 갖고 네. 네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예. 이 세 정부에서도 꾸준히 선택했고 입증했던 제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제가 주장하는 우리 현행 양곡관리법이 담고 있는 내용처럼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서 네. 과잉 물량을 사전에 철저히 이 방지했기 때문에 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그 시장격리 제도는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농경연,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그걸 자꾸만 인용하던데 여권에서요. 그건 뭡니까? 그 책상물림의 연구 보고서일 뿐이죠. 그리고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또 어제 그제 장관과 농촌경제연구원 네. 원장을 출석시켜서 이 검증해 본 결과 예. 이건 학자들의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숫자를 데이터를 완전히 이 조작하고 또 부풀렸던 그야말로 이건 거짓이죠. 이건 철저히 허위 이 사실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예. 정확히 검증하면 형사처벌감이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한 그 네. 근거 자료가 철저히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다. 그 농촌경제연구원은 국책기관 아니에요?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당연히 뭐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문에 의해서 제작된 보고서를 냈겠죠. 그렇지만 네. 이 보고서가 너무나도 허술하고 예. 너무나도 이게 거칠어서 이건 보고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그 연구원이 한 15일간에 걸쳐서 연구했던 그 첫째 보고서나 네. 그 이후의 보고서 모두가 생산 면적은 부풀리고요. 네. 또 이를테면 소비량은 또 줄였습니다. 이 소비량을 줄였어요. 네네. 이를테면 지난 10년 동안의 쌀 생산 그 양, 그러니까 네. 생산 단수라고 합니다. 예. 300평당 518 킬로그램이 생산되는데 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2030년도까지 그러니까 향후 8년 동안을 어떻게 추측했냐면 541kg로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무려 20만 톤이 늘어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늘어나는 거죠. 참, 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생산 조정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 정부에서도 2026년도에 약 4만 헥타 정도의 분질미, 그게 쌀 이외의 작목을 네.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 정부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이런 정부 계획이 이 데이터에서는 전혀 빠져 있습니다. 4만 헥타가 타작물로 재배되면 네. 약 20만 톤 정도의 쌀이 또 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사전에 생산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과잉 물량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소비량은 줄이고 생산량은 늘리고 네. 생산 면적과 생산 단수를 통해서 그걸 조작한 거죠. 네. 이건 뭐 국민학생이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 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누굽니까? 의원님? 기억나십니까? 김홍상 원장이죠. 국회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사실이면은 네. 뭐 원장 교체기에 나름대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교체기구나. 예. 예, 나름대로 지나치게 이 정부 이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네. 빙자해서 정부의 어떤 그 정치적 선동이나 네. 프레임에 그 부안해동한 그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여튼 부결됐는데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다시 개정안을 내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곡관리법. 예. 네, 저들은 그 쌀 양곡관리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뭐 예. 채소도 과일도 소고기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요. 예. 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왜 네. 우리가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냐면 양곡은 그 자체로서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양곡이 불리하면 양곡이 부족하면 농민이 불리한 게 아니라요. 국가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식량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에게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네. 농민들에게는 농지법이라든가 각종 그 관련법을 가지고 쌀 생산을 강제하면서도 예. 국가가 져야 될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같은 그런 직접적인 그런 어떤 제도도 있고요. 네. 또 식량 자급률 법제화라든가 네. 또 쌀 그 생산 쌀값의 어떤 그 이 보장법이라든가 네. 다양한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에서 이 양곡관리법 이후의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네. 우리 농민들의 실망감을 다시 그 치유할 수 있는 네. 그 쌀농가 보호법을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원님 그제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윤경석 의원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뭐 확실하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이것이. 네네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국회의원이든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예. 예외 없이 이 법의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받고 또 이 판단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2년 전에 있었던 거고 거의 1년 전에 모든 자료가 네. 검찰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을 흘리기 방식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건 정말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이 지금 외교 참사 또 여러 가지 민생 실패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네. 이걸 검찰이 언론에 흘리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기들의 불리한 국면들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고 전통적으로 이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이번부터 시작해갖고 소위 말해서 총선까지 겨냥한 네. 고도의 정치적인 책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아침 시간에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출연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역구 나주시죠? 네. 네, 전남 나주하고 하순 지역구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대표성을 위임받으셨으니까 국회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파이팅 건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